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이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팀장님, 장애인 개인 예산제 모든 장애인이면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나요? 안타깝게 아직 시범사업 기간이다 보니 시범사업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분들 중 활동지원급여가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만 지금 참여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시고요. 신청을 하게 되시면 그 신청된 서류를 취합을 해서 신청자 중에 장애 유형과 연령을 고려해서 선정이 되신 분들이 지금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계세요.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쪽에 정말 전화를 많이 주시는 제일 1번 질문이 내 장애 유형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시거든요. 같은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 연령, 그리고 성별이 심지어 같다더라도 저희가 얼굴 생김새가 다른 것처럼 본인이 원하는 욕구는 다들 다르세요. 그래서 같은 지적장애의 22세이시고 남성이시다 하더라도 어떤 분은 직업 준비를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하셨고 어떤 분은 본인의 건강을 위한 계획을 수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개인 예산 이용 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본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사용 금액도 먼저 배정을 받고 난 후에 사용을 할 수 있겠네요. 예산 배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시범 사업은 본인의 활동지원급여 예산의 일부를 활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활동지원급여의 20% 또는 15% 또는 10%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 있으세요. 신청한 금액을 다 사용하지 못했을 때, 이 잔액이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2월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활동지원급여에 10만 원을 이번 달에 못 쓰셨다. 그러면 다음 달에 10만 원이 2월이 됩니다. 그래서 모아서 쓰실 수 있는데 이 2월은 그 같은 연도에만 가능하세요. 그래서 같은 연도 내에 2월을 하셔서 비용이 많이 드는 품목을 구매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혹은 남은 금액을 활동 지원으로도 그냥 이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네, 소멸되거나 이용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달로 2월이 되는 거였군요. 네, 그렇다면 이 고가의 제품이나 서비스는 모아서 한꺼번에 구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작년 모의 적용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카드 할부도 같은 연도 내에서는 가능하십니다. 네. 카드 할부로도 개인급여를 사용할 수 있네요. 그렇다면 개인 예산제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 그리고 또 불가한 항목이 있을 텐데 어떤 걸까요? 네, 본인의 장애로 인해서 필요한 어떤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자립이나 일상생활을 위한 품목이면 다 가능한데요. 안 되는 품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불법적인 서비스와 재화는 당연히 안 되고요. 통상적인 가게 유지 비용이나 가족으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 그리고 주류, 담배, 복권, 또 소득 보장의 형태라든지 그런 지출들은 자막에도 나와 있지만 이런 품목은 저희가 구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모의 적용 때와 비교해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이 범위들이 굉장히 넓어졌어요. 작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부분과 실제 시범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분들의 사례들이 있을 텐데 좀 더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작년에 이용 가능한 품목 범위에는 사실 일자리와 문화여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움을 많이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올해에는 그 부분까지 다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거나 이러실 경우에는 해당하는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 비용까지도 개인 예산 이용 계획으로 수립 가능하시고요. 문화여가 가능해서 본인의 취미생활이나 혹은 여행까지도 지금 개인 예산 이용 계획 수립이 가능하셔서 예를 들어 휠체어 탑승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렌트카 대여 비용으로 대여를 하셔서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개인 예산 이용 계획도 수립을 하고 있으십니다. 네, 정말 사용 가능한 범위가 많이 넓어졌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물건을 사고 또 서비스를 직접 선택함으로써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라는 개인 예산제의 목적에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혹시 한번 수립하고 합의된 이 개인 예산 이용 계획을 나중에 변경할 수가 있을까요? 네,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품목이나 내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횟수에 제한 없이 현재 시범사업 기간에 언제든지 변경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만 급여의 이용 범위는 사실 횟수 제한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한 번만 20%, 15%, 10%이 변경은 연내에 한 번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구매는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바우처 카드가 있잖아요. 이 카드로 합의된 품목이라든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걸까요? 활동 지원은 지금 바우처 카드로 정말 편리하게 이용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이 바우처 카드에는 금융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금융 기능이 있는 본인 개인의 카드나 가족의 카드를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현금이나 지역화폐 등을 이용해서 먼저 구매를 하시고 나중에 정산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 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혹시 신청한 지자체 안에서만 물건을 구매하고 또 서비스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요. 아니요, 전국 어디서나 사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인터넷 쇼핑몰 이용을 하셔서 구매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당장 만나 시즌2 앞으로도 더 다양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온다고 하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국화 유명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